이거는 그냥 호기심인데 8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런 게 있어서 부산항 신항 7부도 1개소가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감이 잘 안 와서. 야외에는 사람이 없죠. 북구항로 추진본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화는 그 항만 내에 있는 크레인이나 운송 장비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게 자동화입니다. 대신에 전체 컨트롤 센터에서 크레인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자동화고요.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와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의 판단이라든지 작동까지도 그 저희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동화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화라기보다는 무인화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동화, 다음은 인공지능화. 아까 그 얘기 중에 북극항로에 쇄병선 임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통해서 하면 제재는 손자회사 정도에 끊기고, 그거는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안 가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현재 러시아 쪽에서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러시아에서 그 운항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로사톰이라는 그 러시아 원자력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인데 거기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원칙적으로는 세빙선을 부채야 되지만 여름에 그 유빙이 없거나 안전한 항로일 때는 세빙선을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됐을 때 중국 선박들은 세빙선 에스코트 없이 다니거나 혹여 에스코트를 할 경우에 그 말씀하신 작은 중소선사들은 별도의 어떤 그 지불 방법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로 슬쩍 주고 뭐 이러나요? 모르게. 아무래도 위안화 결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서 여름 한철이라도 좀 시범 항로라도 개척해서 어쨌든 자료 데이터 축적은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름철에는 쇄빙선을 안 붙이고 운항을 하게 해줬단 말이죠. 뭐 똑같은 조건을 저희들도 뭐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외교 관계도 중요하겠네요. 지금 그 북극 항로 중에 소위 북동 항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왼쪽이 북동 항로. 거기 말고 소위 북서 항로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른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가는. 알래스카를 지나서 캐나다 쪽으로 가는 거죠. 연안을 통해서 가는. 그쪽은 별로 사업성이 떨어지나 보죠? 바다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북동 항로보다. 수요도 그리 많지 않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은 이제 그쪽도 그렇게 전체를 운항을 해본 네. 사례가 없습니다. 네. 15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 아까 저기 PPT 발표도 있었는데, 식품 수출액 130억 불 중에서 수산식품이 30억 불이다. 그 중에 김이 10억 4천만 불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앞으로 5년 후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불로 목표를 잡았다. 그 중에 김은 15억 불, 그러니까 한 45% 이렇게 늘려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너희가 너무 소심하게 잡은 목표 아니에요? 안 그래도 대통령님 그 말씀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제가 한 17억 불, 8억 불은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안 되겠냐는데 제발 차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수출을 많이 해버리면 그렇죠. 국내 수급도 뭐 국내 또 김 가격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그래서 원물을 여기서 너무 많이 수출용으로 해버리면 네. 국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로 빨리 전환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금액을 늘리자. 그러면 17억 불까지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 양식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2,700헥타르, 금년에 626헥타르, 3,300헥타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양식 시설이 경기만까지 올라왔던데 지금 서해안 상당히 따라서 많이 올라 북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김을 생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중일이 대부분입니다. 일본도 해요. 한국, 일본, 중국.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닌가요? 저희들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고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일본으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 수산실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작년에 약 2억 1천만 불 정도 미국으로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약 2억 불 정도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1차 산업인데 왜 이게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네,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우리나라 김이 갑자기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K-팝 문화인 물론 것 그러긴 같습니다. 하죠. 특히 캐대원 같은 경우에 김밥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폭발적으로 김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식용으로 이렇게 스낵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초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낮은 인건비에 낮은 지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생산 원가는 우리보다는 훨씬 낮을 가능성이 많고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지명도 이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거 말고는 생산 원가에서는 크게 우리가 많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품질이 좀 다른가요? 예, 품종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단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김 종자보다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 자체가 일본하고 경쟁을 해도 조금 품종 때문에 예, 품종도 그렇고 또 수질이라든가 생산 여건 자체가 원산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도 일단은 우리가 유리하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충돌이 많죠. 네, 아무래도 어장을 그쪽에서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어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뭘 잡는 사람도 나도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대요. 실제 그쪽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긴 합니다. 한두 번이라도 왔다 간 기억이 기록이 조업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장을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라던데 그건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이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저기 기록 남겨놓고 그러면 개발하는데 특히 해상풍력은 여기저기 다 해야 되는데 나도 거기서 고기 잡았었다 한때 조기도 잡았었다 오징어도 잡았었다 이러면 다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근데 주장은 하는데 저희들 이제 다 조업 실적, 위판 실적으로 그거를 위판 실적. 입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떠세요? 이게 해상풍력은 소위 고정식 바다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 고정식은 일정한 수심 이내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깊어지면 연안이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예. 그 연안에 고기잡이나 아니면 어로행위로 먹고 살든 또는 어쨌든 수입을 얻던 사람들과 합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척이 좀 느리다고 하죠.
주로 어민들하고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절차들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뭐 많이 절차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어빙과의 이 상생 모델을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뭐 예를 들면 이익공유 방안을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놓고 각자 상황에 맞는 거를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공론화된 합의된 모델이 없어서 아무래도 네. 그거에 따른 거래 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안을 만들어서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의견 조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해상 풍력 이익 공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연안어업 종사자겠죠. 제일 이해관계가 큰 어민은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고근처에서 선착장에서 배 세웠다가 고기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제일 이해관계가 많을 거고요. 거기는 어떤 그런 경우 그 인근에 생계 터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어떤 이 사업의 사업권을 일부 같이 공유하는 게 저 신한 모델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협의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런 방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수협이 있으니까요. 수협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면 네. 그런 시스템 구축이 근데 여기서 하나 가능할 좀 거고요. 고려해 주셔야 될 게 그 일정의 이익을 나누더라도 그게 마치 그 지분권처럼 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언젠가 해상 풍력을 개발할 때 거기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 권리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배당받을 권리든 뭘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서울로 이사가 버렸다. 근데 누군가 그 동네 새로 이사를 왔다. 누구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든 뭐 그 귀촌 귀농을 좀 권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지분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떠나면 그 중에 일부를 잃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거를 예. 기회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기금으로 만들어놔서 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지역이 살잖아요. 네. 근데 그 횡하니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첫째로. 그 두 번째는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어업인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고기를 못 잡는다. 그 저기 해상 풍력 시설을 만들면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반대로 낚시하기가 좋아진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들어가면 고기는 좀 모이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풍력 발전 단지에는 낚시업이 상당히 흥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업을 겸해서 하는 모델을 그 방향을 이제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낚시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예, 계속 늘고 근데 있습니다. 어족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근데 해상 풍력 단지에 고기만 잘 잡히면 저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든 가잖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 사업으로 하나 좀 편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낚시를 포함해서 어쨌든 어업과의 양식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또 적극적으로 하나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양 사고 관련해서 저번에 뭐 매우 불행한 일인데 그 갯벌에 빠진 사람 구조하러 해경 대원이 들어갔다가 예, 영파 그 출소. 친구가 사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명조끼 자기 거 하나밖에 없고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예, 예. 그 대신 벗어주고 사망했다. 예,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어쨌든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예. 이게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기 선상에서는 구명조끼 입고 예. 또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다닌다는